어디서 함부로 웃어? 내 주제에 이 집안 사람이 됐다고 벌써 기어오르는 것이냐?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모두의 앞에서 뺨을 맞고 지옥의 문을 열어야 했던 한 여자. 끝없는 모욕과 경멸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부서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유약해 보였던 그녀의 뒤에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과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가장 약했던 며느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과연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빛이 한 사람에게로만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 속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지우는 버진 로드의 끝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박성훈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계절 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겪었던 온갖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한지우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고 허망했습니다. 모든 식이 끝나고 영혼을 약속하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양가 가족이 모두 단상에 모인 바로 그 순간 예고 없는 불행이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박성훈의 어머니 오현숙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던 한지우의 뺨을 아무런 예고 없이 거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짝 하는 날카롭고도 선명한 파열음이 소란스럽던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하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사진사의 분주한 외침, 멀리서 배경처럼 흐르던 감미로운 음악 소리까지 전부, 그 자리에는 오직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우는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뺨을 감싸 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보다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이해하려 애썼죠.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에 오현숙은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한지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웃어? 내 주제에 이 집안 사람이 됐다고 벌써 기어오르는 것이냐? 칼날 같은 경멸이 담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시댁이 될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조롱하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고, 다른 누군가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된 박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력하고 비겁한 모습이 한지우의 가슴에 뜨거운 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겪는 수모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한지우의 어머니. 윤혜림이 딸의 앞을 막아서며 오현숙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윤혜림의 눈빛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오현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사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은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새겨졌고, 그렇게 불행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악몽 같은 결혼식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에 가까웠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린 것은 더욱 차가워진 시선과 노골적인 학대였습니다. 한지우의 신혼생활은 꿈에 그리던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닌 시댁의 거대한 저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 숨막히는 감시와 폭언, 그리고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시. 오현숙은 한지우의 걸음걸이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모든 것을 트집 잡았고,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옆에서 쓸모없는 것이라며 비난을 거들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저러시니 내가 좀 참아. 그 말은 방관을 넘어선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였습니다. 한지우는 거대한 성에 갇힌 포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베개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곳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한지우의 자존감은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은 한지우에게 또 다른 형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향해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내는 것이 이 집의 며느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였죠.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홀로 깨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는 시간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오현숙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음식 맛부터 타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넌 친정에서 밥상 차리는 법도 안 배우고 뭘 했느냐?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지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반찬 하나를 식탁에 올려도 수저 하나를 특정 위치에 놓아도 오현숙의 매서운 지적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 박성우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 입맛이 좀 까다롭잖아. 내가 신경 좀 더 써. 라며 오히려 오현숙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지우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집안 전체의 청소가 기다렸고, 오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지친 숨을 돌리려는 찰나 오현숙은 귀신같이 나타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른들보다 먼저 다리를 뻗고 게으름을 피워? 이 집이 내 안방인 줄 아느냐? 한지우는 어떠한 변명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영혼을 옥죄는 정신적인 학대였습니다. 오현숙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한지우를 고립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면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시집온 애가 한가하게 수다 떨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핀잔을 주었고, 친정 어머니 윤혜림과 통화라도 할라치면 집안 흉보고 흠잡으려고 그러느냐며 억지로 전화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오현숙은 한지우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단절시키려 들었습니다. 서서히 세상과 유리되어 가는 기분. 한지우는 텅 빈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성훈의 이기적인 무관심은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우가 눈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고통을 호소해도 박성훈은 또 시작이야?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 나 회사 일로 피곤해 죽겠어. 라며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의 상처보다 자신의 안위가 100배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밤 한지우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박성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성훈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분가해서 따로 살면 안 될까요? 박성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분가는 무슨 분가?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어떻게 두라고 그런 이기적인 소리를 해? 그 차가운 말을 듣는 순간 한지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제물로 바쳐 집안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는 비겁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절망이 끔찍하게 반복될 뿐이었죠. 한지우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표정을 잃어갔습니다. 웃음은 결혼식 날 사라진 지 오래였고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습니다. 오현숙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한지우라는 한 인간의 영혼은 누구도 모르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늘고 지친 음성에 윤혜림은 심장이 예리한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목소리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숨겨져 있는지 어머니인 윤혜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의 치욕 이후로 윤혜림의 시간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내 딸을 꺼내와야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윤혜림을 그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을 곱게 키워낸 유약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혜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두르고 있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윤혜림의 진짜 모습은 국내 굴지의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마쿠에서 이끌었던 명민한 전직 임원이자 선대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토지를 물려받은 숨은 자산가였습니다. 돈과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윤혜림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현숙의 집안, 그들이 부를 축적해온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명망 있는 가문처럼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추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교묘한 탈세, 수많은 차명 계좌,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재산 증식. 윤혜림이 고용한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 보고했습니다. 오현숙 일가가 현재 20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에 가문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장 믿음직한 비서에게서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투자만 성공하면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더군요. 보고를 듣는 윤혜림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어디에 어떻게 꽂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혜림은 소리 없이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했습니다. 딸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윤혜림은 더욱 냉정하고 치밀해져야만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때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통화가 끝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고 비정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일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일가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탐욕스러운 꿈에 부풀어 서로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윤혜림은 그저 그 무기를 사용할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날카롭게 가늠하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딸의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핏값으로 되갚아 주리라. 윤혜림은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두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오연숙의 모진 말과 날선 눈빛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방으로 들어와 소리 죽여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는 한지우의 귓가에 휴대전화가 짧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윤혜림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우야, 잠깐 나올 수 있겠니? 한지우는 무엇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들킬세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의 작은 찻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낙과 공허하게 텅 빈 눈빛에 윤혜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내 딸. 그 따뜻한 한마디에 둑이 무너지듯 한지우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한지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걸까? 자책과 원망이 고통스럽게 뒤섞인 물음이었습니다. 윤혜림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내 탓을 하지 마라. 윤혜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잠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어머니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현숙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지우의 자존감을 뿌리부터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의 텅 비어 있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다시 생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윤혜림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시댁에서 지금 아주 큰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니? 한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과 미래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터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윤혜림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한지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윤혜림은 나지막이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나다. 그 땅은 내 외할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야.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운명이 걸린 그 거대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키를 자신의 어머니가 쥐고 있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침착했는지, 왜 자신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치밀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찻집을 나설 때 한지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던 마음속에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빛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운 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반드시 기필코 이기겠다.
오현숙의 집안은 연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개발 부지 매입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이것만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남 부러울 것 없이 이 나라 꼭대기에서 살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는 매일 밤 최고급 양주를 기울이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박성훈 역시 주체할 수 없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는 모든 공을 어머니 오현숙에게 돌리며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오현숙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식탁 끝에 앉은 며느리 한지우를 경멸적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수준이라는 거다. 너같이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세상이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지우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늘처럼 뾰족한 조롱 섞인 말들은 더 이상 한지우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한지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곧 닥쳐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지켜볼 뿐이었죠. 며칠 후 윤혜림 측 변호사에게서 오현숙에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오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제 아무리 콧대 높은 지주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현숙의 집안은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가지고 있던 모든 예금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가까운 친인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심지어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불법적인 사채, 자금까지 끌어들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일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모든 절차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오현숙은 직접 계약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진행 상황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이미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깊숙이 빠진 뒤였습니다. 한지우는 그날 저녁 성공적인 계약을 자축하기 위해 차려진 사내 진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남 한복판에 우리 가문 이름으로 빌딩 하나 올리는 건 시간 문제야. 박성훈의 목소리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신의 눈에 담았습니다. 곧 처절한 절망으로 일그러질 그 표정들을 미리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들은 왜 모를까?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날 밤 한지우는 곤히 잠든 박성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죽고 못 살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감정은 한 줌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끝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이 무너지기 직전의 기묘한 고요함, 그 속에서 한지우는 담담하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치러진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현숙의 가족은 넓은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여느 때처럼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녁 9시 정각 뉴스를 알리는 익숙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앵커의 표정은 사뭇 심각했죠. 오늘 저녁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 위성으로 찍은 익숙한 지역의 지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문의 명운을 걸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땅이었습니다. 앵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들뜬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수십 년 전부터 개발 제한 구역으로 굳게 묶여 있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까지 추가 지정되어 사실상 모든 종류의 건축 행위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오현숙의 손에 들려있던 고급스러운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마치 홀린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경찰은 거액의 계약금을 노린 전문 사기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앵커의 말이 더는 귓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현숙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당장 뉴스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는 이성을 잃은 절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막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른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화와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미친 듯이 울려대며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욕심부리다가 시아버지가 오현숙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현숙은 실성한 사람처럼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추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방 한쪽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 속에서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홀로 삼켜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탐욕의 성은 모래알처럼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집어삼킬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거대한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오현숙의 집으로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혜림이 미리 손에 쥐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이어진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은 지방 곳곳에 값비싼 가구와 물건들의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를 붙였고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어 빗발쳤습니다. 박성우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시아버지는 연이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위세 등등했던 오현숙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여기며 자부심을 가졌던 대저택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날 오현숙의 가족은 텅 비어버린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한지우와 그녀의 어머니 윤혜림이었습니다. 오현숙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윤혜림이 흔들림 없는 차분한 하지만 그 안에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저희가 낙찰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모든 것을 되찾은 자가 비로소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현숙은 부들부들 떨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내년들이 꾸민 짓이었구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힘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던 과거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오현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 사람이 될 주제가 못 된다고 하셨지요. 과거 결혼식 날 오현숙이 자신에게 뱉었던 치욕스러운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되었는데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이제라도 조금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훈이 비굴하고 처량한 표정으로 한지우에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지우는 그런 박성훈을 벌레 보듯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잘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차갑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할 일은 평생 없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지막 희망마저 가루처럼 사라진 박성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절망했습니다. 한지우는 추하게 무너진 그들을 뒤로하고 윤혜림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정원을 걸어 나오며 한지우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오현숙 일가가 살았던 거대한 저택은 이전의 화려하고 위압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 앞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정갈하게 걸렸습니다. 그곳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곳을 잃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한지우는 그곳에서 전문 상담사로 일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깊은 상처는 한지우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상담실. 한지우는 자신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젊은 여성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에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문턱까지 직접 가봤던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였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어머니 윤혜림이 해주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지우는 그 희망의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대물림이 아닌 희망과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한지우는 쉼터의 넓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굳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을 바라보는 한지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그때 윤혜림이 다가와 사랑스러운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우리 딸 아주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한지우는 어머니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거대한 집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고결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란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일 테지요. 한지우는 이제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희망의 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눈부신 아침은 반드시 다시 온다. 절망의 가장 깊은 끝에서 피어난 희망은 그 어떤 빛보다 밝고 강하다는 것을 한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세상에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